전국을 강타한 폭우로 지금 많은 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고양시는 그렇게 큰 비 피해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장마가 다 끝난 게 아니니까 정말 만반의 대비를 우리가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전국에 있는 모든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7월 셋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시작하겠습니다. 공유 자전거 타조 서비스가 중단이 됐습니다. 과연 고양시 공공자전거 정책이 이렇게 사라지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경기도 주민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 이전 타당성 조사가 법 위반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동환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에서 김연아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를 권고했습니다. 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35개 고양시 아파트가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고양시 체육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페달형 공유자전거였던 타조,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신데요. 7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운영이 중단돼서 타조를 많이 이용하셨던 시민들에게는 매우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시 관계자에 따르면은 타조 운영업체인 위지트 에너지가 경제성과 자금 사정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해서 사업 철수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당초 이제 협약서에 따르면은 올해 10월까지 운영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법적 구속력을 지닌 또 계약서가 아닌 탓에 시에서도 이렇게 운영 정단을 통보해도 이렇게 막기 어렵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중단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뭔가요? 사업자 측에 따르면은 금년에 협약된 지원금을 못 받고 있어서 이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운영 축소 검토할 수밖에 없다. 고양시의 공유자전거가 처음 도입됐던 당시에 고양시와 KT, 옴닉시스템, 현재 위지트에너지 이 3자 간에 공유 자전거 서비스 관련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3년간 약 4에서 5억 원 정도의 운영 지원, 뭐 할인권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 약속을 했었다고 해요. 이 올해 본 예산에는 이 지원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운영비 지원을 못 받으니 운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운영 철수를 통보할, 이게 사실 시가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이 정민경 시의원이 이 운영지원금 중단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묻자, 집행부에서는 이제 최초 협약 때랑 달리 그때는 이제 공유자전거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쪽이랑 이제 업무 협약을 맺고 이제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업체들도 고양시에 다 들어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업체만 지원해주는 것은 또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민간 업체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은 이 고양시가 운영 지원을 약속하고 그리고 협약까지 맺고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논란이 있을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사실 경쟁업체가 많다고 하는데 고양시 제외하면 지금 3개 공유 자전거 업체들이 고양시에 와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일렉, 킥고잉이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금액적으로 좀 큰 차이가 있어요. 타조 같은 경우는 페달형 자전거거든요. 네네. 1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600원 정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이용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1시간에 이 정도가 사실 비용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공유 자전거를 좀 부담 없이 시민분들이 이용했었는데 이러한 수요들을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렇게는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고양시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가 한 1,500대 정도라고 해요. 이 숫자가 고양시 전체 공유 자전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숫자라는데 이 시민분들의 불편이 굉장히 커지고 자연스럽게 자전거 전체 이용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자, 한편으로 보면 고양시가 지난 2010년부터 공공자전거 피프틴 기억하시죠? 나름 또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타조 같은 경우도 민간 업체이긴 하지만 공공자전거 피프틴의 연장선상의 대체였다, 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고양시의 공공자전거 정책이 완전히 폐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주민은 한때 경기도 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시 1위 뭐 이렇게 고양시가 홍보를 했는데, 이제는 공유 자전거 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아예 이용조차 할 수 없다니 참 어처구니 없다, 부끄럽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럴 거면 기존의 피프틴 정책은 왜 없앴는지 모르겠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달 전에 시청사 백석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 주민 청구 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그 결과가 지난주 금요일 14일에 나왔습니다. 행안부에 이제 제출했던 그 시청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이몽열 시의원이랑 뭐 시의원분들이 이제 청원서도 내고 했었는데 의회의 예산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 법 위반 사안이다, 이런 것들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경기도 감사에서 정확히 무엇라고 요거를 지적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법 위반 사항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지방재정법 위반, 또 하나는 지방회계법 위반. 어떤 용역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사전에 이제 이런 용역을 진행하려고 한다, 예산을 잡고 이걸 시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명시하지 않고 예산 담당관 내에 기관 공통 기본 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체적으로 쓰는 비용인데 이거를 이제 돌려가지고 쓰는 방식으로 이 수수료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다. 이거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라고 명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총 7,500만 원의 예산을 써야 되는데 2천만 원만 확보해놓고 나머지 돈들 아직 확보할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이제 타당성 조사를 그쪽에서 검증 수행해야 되는 그 지방재정공제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쪽에다 덜컥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는 이거 지방회계법상 위반 사안에도 해당이 된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속 조치가 궁금한데요.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서 뭐 훈계 처분을 해달라 그러면서 고양시장에게 요구를 했고요. 앞에 지적사항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 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정당하게 예산 책정하고 예산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라고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훈계 조치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징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는 결과가 너무 초라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이 중요한 거는 시가 지금 행정행위를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의회 패싱하고 주민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었잖아요. 네네. 이번 감사 결과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명확한 시정 요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후 행정 행위에 대한 하나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판단이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동환 시장의 취임 1주년이 지나면서 주민 소환, 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주민 소환이 뭐냐? 시장과 같은 선출직 지방 공직자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로 소환 투표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해직까지도 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주민 소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취임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가능하거든요. 이동환 시장의 현 시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취임 1년 지났으니까 이제 주민 소환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동환 시장에 대한 이제 주민 소환 이야기들이 이제 불거져 나온 거는 이제 지난 5월 초에 이제 네.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이제 종교 단체 등으로 구성됐던 이제 고향 비상시국회의라는 네.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출범식에서 이제 좀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 있어요. 시국회의 쪽에서는 이런 일방적인 시청 이전 추진 그리고 민생 인권 복지 관련 이렇게 예산들이 이동환 시장 들어서 이제 전액 삭감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민 소환 운동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뭐 시청 원안 건립 추진 연합회 여기서도 이제 뭐 주민 소환 관련한 얘기들이 직간접적으로 언급되긴 했었어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아직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구체적으로 지금 뭐 추진하는 일정 같은 건 없지만은 어찌됐든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주민 소환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올해 하반기쯤에나 아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그런 예측들이. 네. 예, 예. 주민 소환을 독자적으로 신청을 한 그런 지역 인사가 있습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라는 분인데요. 지역의 시민사회 연대조직이나 또는 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와는 특정한 관련이 없는 상당히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는 인물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명확히 짚어드려야 할 것 같고요. 자, 이 고 본부장은 지난 7일 고양시 성관이를 찾아가서 이동환 고양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신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철용 본부장은 그 청구 취지 및 이유도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밝혔는데요. 지난 지자체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돼서 시장 자격이 없다. 의혹에 휩싸인 재산 형성, 뇌물사건, 국고 횡령 등에 휩싸여 있다. 부인이 고양시 퍼스트 레이디인데 시민께 인사조차 없다. 모 시의원과의 연문설 등에 따른 비리행정을 막기 위해 반드시 주민 소환이 필요하다.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어떤 조직적인 세력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고철용 본부장이 혼자서 추진하는 이 주민 소환은 실제 주민투표 성사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청구인 대표자가 이 선관위에 이제 직접 찾아가서 이제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접수장을 접수받은 날부터 60일간 투표권자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야지 이 주민 소환 투표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투표는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야 개표가 진행되고요. 이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안 하면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무효가 됩니다. 네. 그리고 개표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유효 투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비로소 소환이 확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고양시의 투표권자가 90만 명이 좀 넘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주민소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60일 동안에 현재 기준 13만 7,075명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 투표가 성립이 됩니다. 개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주민소환이 성공하게 된다. 자, 이거 뭐 들어봐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기는 합니다. 고철용 본부장이 한번 신청을 했는데 다른 단체에서 또다시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민투표가 성립되기 전에는 제2, 제3의 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주민소환 투표가 실제로 실시됐던 사례가 있는지 그거를 좀 짚어주시죠. 주민소환 제도가 2007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국내 소환 청구건은 한 100건이 넘는다고 해요. 예.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 투표까지 간 사례는 8건밖에 없습니다. 투표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과반수까지 갔던, 그러니까 소환이 확정됐던 사례는 유일하게 2건이 있는데 이 2개 다 모두 이제 2007년도 하남시 의원 2명이 유일하게 그렇게 됐다고 하고요. 네. 참고로 이제 고양시에도 주민 투표 청구를 진행했던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주민소환 청구. 예, 얼마 안 됐어요. 2019년에 이제 창릉 신도시 지정권 등을 이유로 해서 이윤승 당시 시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이제 수민 소환 청구가 진행됐었는데 네. 이게 뭐 서명 인원 부족으로 결국 무산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협 운영비 명목으로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이른바 돈봉투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연아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권고를 받고 윤리위원회에도 회부가 됐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김연아 당협위원장이 윤리규칙상 품위유지 의무와 지위의 신분남용 금지, 성실한 지휘감독 의무를 위반했을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당무감사위에서 이제 내린 결정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문제냐 판단을 내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렇게 딱 일치하지 않습니다. 당무감사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권 정지 권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은 당 윤리위에서 하는 겁니다. 또한 당무감사위에서는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라서 사법적 판단의 결과를 기다린다, 이제 이렇게 선을 좀 그은 게 있고요. 하지만 작년에 치러진 지방선거 이후에 고양병 당협에서 이런저런 잡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정치자금법 그거 사건도 관련해서요. 그 중심에 서 있는 김연아 위원장의 책임을 묻는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돈봉투 수수 의혹 논란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김연아 돈봉투 의혹건 여기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결과 굉장히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나요? 자, 이 수사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더니 수사가 좀 미흡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보강 수사해라 라고 지시를 하면서 사건을 다시 현재 경기 북부청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 수사가 김연아 위원장을 넘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에게까지 확산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지금 현재 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연아 위원장은 좀 어떤 입장인가요? 네, 김연아 위원장은 뭐 일관되게 본인의 어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자신의 징계를 이렇게 회부한 데 대해서 저를 음해하는 이들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당을 볼모삼아 전 국민 앞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협위원장 개인의 책임과 의무만으로 몰아 징계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결백을 밝히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언제 열리나요? 네, 원래는 17일 월요일 날 이제 윤리위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수해 문제로 모든 그런 어떤 당무가 좀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윤리위가 연기가 됐는데 당 규정상 윤리위가 사건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의를 열어야 하는 만큼 아마도 이번 주 내로 윤리위가 열리고 김연아 위원장의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시가 네. 재건축 사전 컨설팅 대상 단지 공모를 지난달 30일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접수 결과가 되게 궁금한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파트 재건축 하고 싶은데 사전 컨설팅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공모에 신청하고 나온 곳이 몇 군데인가 살펴봤습니다. 총 15개 구역이고요. 아파트 단지로 계산하면 35개 아파트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은 이번 공모에 응한 15개 구역 중에는 2개 단지 이상이 이렇게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른바 통합 재건축 방식을 원하는 구역이 9개가 됐고요. 29개 단지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6개 단지는 단독으로 이제 신청을 한 거고요. 이 통합 재건축을 원하는 9개 구역을 좀 더 세분을 해보면요.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 방식을 원하는 구역이 5개, 대규모 블록 통합 재정비 방식을 원하는 구역이 3곳, 연합주택 통합 정비 방식 요게 1곳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15개 구역 중에 몇 곳이 선정되는 건가요? 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고양시 신도시 정비과의 설명에 의하면 평가위원회가 각 구역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한 후에 2-3개 구역을 최종 선정해서 7월 24일까지 발표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계획인데요. 다만 이 평가 작업이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리면 발표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선정 단지에 대한 그런 지원 총 예산은 약 10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게 될까요? 큰 가중치로 적용되는 것은 재건축에 대한 집주인들의 동의율이 얼마나 되느냐. 자, 이번 공모의 최소 요건이 구역별로 동의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점이었는데 부서의 설명에 의하면 응모한 구역 중에는 동의율을 60%를 넘은 것도 적지 않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공모 접수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실제 집주인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의율 외에도 사업 추진 계획서, 또 준공 연도와 주거 환경, 그리고 단지 내부 환경, 또 교통 등 주변 여건, 공공기여 방안 의지 등의 평가 항목을 가중치를 각각 10%씩 이렇게 반영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복잡한 계산법을 통과해서 사전 컨설팅 대상 단지 2-3곳이 선정이 되면 고양시는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본격적인 이제 컨설팅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방식이 이제 구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일괄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이게 좀 숙제일 것 같네요. 네, 그게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정부에서는 도로나 공원, 학교, 상하수도 등 공공기여를 많이 하는 통합재건축 추진 단지에 이 용적률 상향이나 안전진단 면제 같은 혜택을 준다 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고양시의 사전 컨설팅 대상단지 평가에서는 이런 점을 과연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명확히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요것도 좀 난제인 것 같고요. 고양시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일이었죠. 고양시 체육회 직원 12명이 사무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폭로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신데요. 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원들에 대한 폭언부터 과도한 의전 강요, 불합리한 업무 지시, 근거 없는 휴가 반려 등 다양한 문제들을 이렇게 제기했네요. 아침에 이제 걷게 뭐 구보시키고 이런 행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행정행위라는 이유로 직원들에게는 그 목숨과도 같은 이 휴가와 조퇴 이런 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이제 일일이 이제 사유 묻고 반려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에 대한 의전이 부족하다. 그래서 막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질타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그러니까 의전 방안을 마련해 와라, 보고서를 제출한 뭐 그런 행위 등이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노무 관계자 한 분에 따르면은 이 아침 조회 시간에 구보시킨 거나 이런 휴가 신청 반려 이런 것들 모두 관련 법규와 고용노동부 지침 위배된다. 노조 활동을 위해 가지고 이제 공가 신청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거 왜 신청하냐, 너도 뭐 탈퇴하는데 얼마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명백한 노조 탄압 행위여가지고 이거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체육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달 7일 이 사무국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거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인정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사무국장과 팀장 등 2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이제 사무국장 쪽에서는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에 대한 이제 일방적인 매도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제 체육회 회장이 최근 이슈화된 이제 채용 비리 문제 이걸 덮으려고 이제
이 사무국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를 내린 것이다. 강하게 좀 반발을 했습니다.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 진호위에 구제 신청을 낸 상태라고 하고요. 일산 서부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경찰 고발까지 진행한 것으로 이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게 뭐 같이 좀 주목이 되고 있네요.